이번 시간에는 NLP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LP는 지난 1975년에 시작됐습니다. 1975년에는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75학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대학 입학하던 바로 그 해에 NLP가 시작됐다고 하니 참 우연의 일치이겠지만 저는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 NLP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다니까 참 의미가 깊지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타크루즈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곳에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는 주립대학교인데요. 캠퍼스가 현재는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 캠퍼스 중에서 당시로서는 산타크루즈에 있는 캠퍼스가 제일 막내 대학교였습니다. 원래 캘리포니아 대학교 본부는 버클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 UC 버클리가 세계적으로 명문으로 알려져 있지만요. 어쨌든 그 대학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총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대학교가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죠. 그래서 UCLA라고 하는 것이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 제일 막내 대학으로 탄생한 학교가 바로 NLP가 탄생하기 전에 1960년대 탄생한 학교가 바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크루즈 캠퍼스, 그래서 UC 산타크루즈, 더 줄여서 UCSC라는 곳에서 NLP가 탄생했습니다. NLP 탄생의 주역은요, 3명입니다. 여기 핵심되는 인물이 리차드 밴들러라는 사람과 존 그린드라는 사람입니다. 존 그린드는 원래 언어학 교수로서 그 UC 산타크루즈 그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여기에 대학원생으로 학생이었던 밴들러가 그린드 교수와 연결되면서 NLP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또 한 사람이 프랭크 푸슬릭이라는 사람입니다. 프랭크 푸슬릭이라는 사람도 역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차드 밴들러와 단짝을 이루어서 같이 활동했던 학생인데 나이는 밴들러보다 더 많습니다. 밴들러, 푸슬릭이라는 2명의 학생과 그린드 교수와 이렇게 3인이 한 팀이 되면서 NLP가 시작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푸슬릭은 지난 세월 역사 동안에 근 30년 가까이 사실은 NLP 역사에서 별로 취급되지 않고 언급되지 않고 무시되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NLP 커뮤니티 내에서 있었던 그 창시자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정치적인 좀 알력이나 또는 그런 뭐 관계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나중에 흘러나왔지만, 그래서 그 30년 동안 푸슬릭 이름은 NLP 역사에서 사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0 몇 년쯤 되면서 푸슬릭이 침묵을 깨고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고, 그래서 자신이 NLP 창시자 중에 한 명이고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식으로 고백을 하고, 또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확인을 해줌으로써 이제는 공식 역사에 편입되었습니다만, 어쨌든 리차드 밴들러, 프랭크 푸슬릭의 2 학생과 존 그린드 교수 3사람 간의 사이에서 일어난 역사가 1975년에 성립되었습니다. 2015년에 NLP 40주년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UC 산타크루즈 캠퍼스 내에서 있었는데, 다행히도 저는 그 40주년 축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해서 같이 축하하는 이벤트를 벌였고, 물론 당시에는 그 축하 이벤트를 위해서만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 40주년 축하 이벤트와 더불어 다른 또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9박 10일간 산타크루즈 캠퍼스에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NLP 역사를 느끼고, 4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래도 당시에 창시자들과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 또 그 후배들, 지금은 다 뭐 전문가로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전문가들이지만, 어쨌든 그분들과 함께 세미나에 참석도 하고 같이 토론회도 참석했던 그런
즐거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NLP가 처음에 창시될 때는요, 기본적으로 심리학적 바탕에서 특히 사람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특히 그 탁월성이라고 있는데 영어로 excellence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탁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궁극적인 것은 심리 치료도 될 수 있고요, 상담도 될 수 있고, 또 요즘은 또 코칭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코칭도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것이 비즈니스 연결되면요, 비즈니스 행동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행동, 효과적인 비즈니스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효과적인 인간관계,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변화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마음의 변화, NLP는 마음에 관한 것이니까요,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NLP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LP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었던 것이 1970년대 당시에 아주 심리학계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츠 펄스에 의해서 창시된 게스탈트 치료의 원리와 기법들, 그리고 특히나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에 의해서 주도된 가족 치료의 원리와 기법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NLP의 기초적인 이론과 기법으로 적용됐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밀턴 에릭슨에 의해서 대표되는 이 최면적 원리와 기법들, 이것들도 또한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탁월한 효과를 낸다. 이렇게 해서 밀턴 에릭슨을 중심으로 한 최면적 원리와 기법도 NLP의 기본 원리학 개념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세 가지의 당시로서는 탁월하다고 이미 널리 인정받은 세 가지 어프로치가 NLP를 구성하는 기본 원리와 기법으로 응용되고 통합되었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프리츠 펄스의 게스탈트 치료, 버지니아 사티어의 가족 치료, 밀턴 에릭슨의 최면 치료, 이것들이 가지는 탁월성, 변화를 만들어내는 탁월성, 치료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탁월성, 이러한 탁월성의 원리들이 전체적으로 NLP로 편입되고 통합되었습니다. 원래 밴들러는 청각이 발달되시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그 듣는 청음 능력이나 청각적 능력이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악기도 잘 다루고 기타라든지 드럼 같은 거 이런 걸 잘 했나 봐요. 아무튼 이 밴들러가 어떤 인연으로 어떤 출판사의 사장님과 계약이 됐습니다. 출판사에서 당시에 버지니아 사티어의 강의 또는 워크숍 하는 것을 녹음 내지 녹화한 것을 이 책으로 좀 편찬해내고 싶었는데, 그러려면은 그 녹화된 또는 녹음된 목소리 이런 거를 빨리 타자로 옮겨서 활자화시켜야 되는 작업이 필요했겠죠. 뿐만 아닙니다. 프리츠 펄스 또한 유명한 심리치료 전문가였는데 당시에 그분이 이미 작고했을 때입니다. 1970년인가 펄스는 작고했기 때문에 그 전에 녹화되었던 또는 녹음되었던 테이프들을 들으면서 또 그것을 활자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밴들러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밴들러가 그 출판사에 고용이 돼갖고 당시에 뛰어난 두 명의 심리치료 전문가들의 워크숍 또는 세미나, 강의 이런 것들을 녹음하거나 녹화한 것들을 활자화시키는 작업을 맡아서 계속 했습니다. 긴 워크숍과 긴 세미나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밴들러는 타이핑을 했겠죠.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타이핑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계속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가운데 조금씩 아마 그 내용에 빠져들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대가들이 하는 말들, 대가들이 상담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즐겨 사용하는 말들, 표현들, 단어들에 주목을 했나 봅니다. 반복되는 그들의 언어 패턴들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익혔나 봅니다. 아마 그 일들이 상당히 길게 진행됐나 봅니다. 그런 동안에 밴들러는 그런 대가들의 랭귀지 패턴들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직접
사용하면서 써먹어 보니까 자기는 대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가들이 만들어낸 결과나 성과를 자기도 동일한 언어 패턴을 쓴 결과 만들어지고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을 혼자서 생각만 하다가 그린드 교수하고 어떻게 또 인연이 되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함께 이것을 해보자, 뭐 그런 얘기가 됐나 봅니다. 프랭크 푸슬릭은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왔습니다, 이 학교에. 그 처음에는 밴들러나 이런 친구들하고 몰랐는데, 푸슬릭 이 사람은 다른 학교에 있는 동안에 이미 게스탈트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 치료나 상담에 있는 원리와 방법들을 이미 다년간 실습하고 있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이 학교로 전학을 오면서 이 학교 학생이 되면서 또 어떤 계기로 밴들러와 또 엮여지게 되면서 왔더니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심리 치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공통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언어학 교수였던 그린더 교수와 합쳐지면서 그린더 교수는 상담 심리치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어학자로서 언어에 또 특별한 재능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교수니까 그래 하겠지만 심리치료자가 어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변화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만들어낼 때에는 어떤 언어적 특성이 작용함으로써 그 변화가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 어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밴들러는 이제 심리치료적 차원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린더 교수는 언어학자로서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그린더 교수는 이 언어를 모방하는 또 능력과 재주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세 사람은 늘 자주 만나고 늘 토론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의 힘, 언어 기법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다른 학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실습시키고 또 그것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먹히는지 효과적으로 적용되는지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는 그런 워크숍과 세미나를 몇 년간 쭉 했나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체계화되고 프로그램화되어서 뭐 일종의 이제 완성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이 1975년이 됐고 그래서 책으로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차적으로 책으로 출간된 것이 1975년인데요. 그 책 이름이 Structure of Magic이라는 것입니다. 뭐 굳이 번역하면 마술의 구조 또는 마법의 구조라고 할 수 있는 Structure of Magic. 1권이 1975년에 출간됐고 2권이 1976년에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출간된 Structure of Magic이라는 제1권 이것이 NLP계에서 최초의 책이라 해서 그 해를 기준으로 잡아서 1975년을 NLP 출범의 첫 해로 함께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밀턴 에릭슨의 최면 원리나 기법이 빠지면 또 제대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버지니아 사티어와 프리츠 펄서 이 두 사람을 것을 모방하고 밀턴 에릭슨의 최면 화법까지 익히고 모방하게 된 밴들러와 그린더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언어 기법들을 체계화하고 정리해서 매직 오브 스트럭처라는 그런 책을 출간하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NLP 원리에 바탕한 언어적 기법이나 화법들은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기적과 같은 행동의 변화까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매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NLP는 매직이다. 왜냐하면 기적처럼 사람의 마음을 쉽고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 기존에 심리학적 원리나 또는 기존의 심리치료 기법들 많이 있는데 그 나름대로 효과도 있고 그 나름대로 우수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가장 탁월한 기법 체계로 만든 NLP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하죠. NLP는 여러 가지 탁월한 기법들, 이론들을 합해서 통합적으로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런 차원에서 NLP의 탁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밀턴 에릭슨 최면치료 이야기했지만 최면치료의 원리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거든요.
특히 최면치료에서 말하는 잠재의식, 무의식적인 원리와 기법들이 NLP에도 녹아있거든요. 여기에 이것뿐만 아닙니다. 브린더 교수의 은화학적인 원리가 또 이게 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레고리 베이슨이라는 겁니다. 영국 출신의 문화인류학자인데 그레고리 베이슨은 당시 UC 산타크루즈의 객원 교수로 일하던 분입니다. 원래 영국 출신의 학자지만 나중에 미국으로 와서 시민권을 획득했지만 당시로서는 이미 연세가 많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연세가 많이 되는 분이었기 때문에 객원 교수로 참여하면서 UC 산타크루즈에서 이 그린더 교수, 밴들러, 프랭크 푸슬릭 이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일종의 멘토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문화인류학적 원리나 그레고리 베이슨이 또 철학자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대 아주 석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이 또 NLP에 같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브리처 펄스의 게스탈트 치료, 버지니아 사태의 가족 치료, 밀턴 엑슨의 최면 치료에다가 그린더 교수의 언어학 그리고 그레고리 베이슨의 문화인류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원리 이런 것들이 다 가미된 종합적이면서 통합적인 이론 체계가 바로 NLP다. 그 NLP가 1975년에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시작됐고 2015년에 40주년 행사를 치렀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 NLP입니다. 그러니까 이 NLP는 탁월한 변화의 심리학이고 탁월한 어떤 성과를 내게 만드는 심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